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여러분들 살면서요, 저게 분명히 귀신 같은데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좀 헷갈리다가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귀신 맞아, 이런 식으로 뭔가 아리까리하게 귀신 본 적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추석 당일날 귀신을 본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제가 추석 한참 지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 추석 연휴 때였습니다. 제 와이프가 추석 전날 밤늦게까지 일하는 관계로 제가 본가에 양해를 구하고 추석 당일 아침 일찍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올해 5월 달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차례를 이제 본가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석 당일날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전철 타고 이제 본가가 있는 후암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용산역에 도착하니까 한 6시 40분 정도? 저희 집은 인천이고요. 그렇게 급행 타니까 시간이 저 정도 됐는데, 용산역에서 택시 타고 이제 본가 근처에 내려서 본가로 이제 와이프랑 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희 본가가요, 좀 구조가 이상해요. 집이 좀 설명드리기가 까다로운데, 2층 양옥인데요, 2층에는 저희 형님이 사시고 밑에 층에는 노부부가 사시는데요. 그런데 집들을 계단식으로 지어놔가지고 형님네 집까지 가려면은 한 계단 20개 정도로 올라야 대문이 나와요. 그 대문 들어가서 또 계단을 올라가면 형님 집이 나오는데, 아무튼 딱 그 20개 계단 초입에 딱 들어섰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추석 당일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딱 여러분들 그 추석 때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그 무렵 되면 희한하게 추워요. 근데 어떤 여자가 서 있는데 머리는 단발인데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었는데 이 머리에서 물기가 뚝뚝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머리를 감고 좀 말리다가 덜 젖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상한 생각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아휴, 머리 좀 말리고 나오지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눈빛이 진짜 너무나도 퀭하고 초점이 없는 데다가 비이상적으로 광대뼈까지 이상하게 튀어나온 거예요. 입도 징그러울 만큼이나 크고. 아무튼 그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이렇게 쏘아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계단이나 아니면 통로 같은 데서 눈 마주치면 서로 피하잖아요, 시선을. 근데 저를 계속 막 쏘아보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요, 그 여자의 옷차림이었어요. 까만색 드레스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까만색이었는데 이게 좀 웃겨요, 복장이. 거의 신발이 완전히 가려질 만큼 길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추석 당일날 옷을 저렇게 입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무튼 저도 순간 놀래가지고 그 여자의 눈을 바로 피하지 못했어요. 저를 막 쏘아보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끝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대문에서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애가 양갈래 머리를 따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자애도 뭔가 기다란 흰 옷을 입었는데 여자애가 어린아이의 표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표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복장은 또 어떤 복장이었냐면은, 옛날에 운동회 때 그 천군 백군 나눠서 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그 백군 모자 같은 걸 쓰시고 있었는데 키는 아주 작고 한 155 정도? 근데 얼굴이 뭔가 지나치게 까맣더라고요. 근데 이게 피부가 까만 게 아니라 혈색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 장면들을 나란히 보고 나니까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진짜 식은땀이 나요, 계단 올라가는데.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와이프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따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황급히 손잡고 형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더니 엄마만 일하고 있고 전부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도착한 뒤에 인사하고 바로 찬물로 세수하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바로 가서 물어봤죠. 봤어? 너도 봤어? 하고 물어보니까 와이프도 봤대요. 그런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 여자랑 얼굴 마주치는 순간에 그 생김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더래요. 고개를 들 수가.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오느라고 아이랑 노인이 나오는 건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하시는 말이 이상하다. 그 시간에 아랫집에서 나올 사람들이 없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히 기분만 나빠가지고 빨리 잊자 하고 차례드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저희 형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형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전화로? 제가 추석날 했던 얘기가 못내 찝찝해가지고 그 아랫집 사는 노부부 만났을 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하는 말이 그 시간에 노부부 단둘이 그냥 주무시고 계셨고 집에 아무 손님도 안 왔대요. 그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정체는 도대체 뭔지. 그때는 아리까리했어요. 진짜 귀신을 본 건지 아니면 좀 독특한 사람들을 본 건지. 근데 어제서야 형님 전화 받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추석 당일날 본 게 귀신이었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여자의 눈빛이, 얼굴이랑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요, 귀신 믿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믿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예전에 신혼집 거실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거든요. 한 3번에 걸쳐서 이사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겪었는데 처음 귀신을 목격했던 일이에요. 그날 제가 거실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신랑이 주방에서 거실 쪽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맹세코 이거 윗집에서 걷는 소리 아니라 바로 곁에서 사람이 걷는 발자국 소리였거든요. 저는 이것저것 생각한다고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소파 뒤쪽으로 저벅저벅 또 걸어가는 거예요. 거실 구조가 소파를 거실 벽에 붙여놓은 상태가 아니고 소파 뒤쪽이랑 거실 벽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내 뒤쪽에서 뭐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내 뒤에서 뭐해?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뒤에서 제자리 걸음을 빠르게 걷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터벅터벅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뭐야 뭐 하는 거야 이 양반? 이러면서 눈을 떴어요. 근데 제가 눈을 뜨면 거실 옆에 있는 안방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불안해진 제가 여보 어디 있어? 하고 소리 높여 부르니까 안방에서 대답이 들려요. 신랑한테. 나 안방에 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순간 제 뒤에서 뭐 이상한 웃음소리와 함께 막 더 빠르게 제자리 걸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온몸이 막 이렇게 경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방에서 신랑이 나오면서 왜 불렀어 자기야?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소파 뒤에 있던 귀신의 발걸음 소리랑 웃음소리가 쓱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긴장이 스르르 풀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남편이 이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 거실 소파 사건이 있고 나서 또 몇 달 뒤의 일인데 그날은 안방에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안방 문을 조금 열어두고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어두워진 방 안에서 신랑이 먼저 잠에 들었고 저도 이제 따라 자려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열려있는 안방 문 쪽을 봤거든요. 근데 반쯤 벌려진 그 문 틈 사이로 희미하게 쓱 하고 하얀 얼굴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를 응시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랑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어요. 입술도 깨물어보고 눈을 감았다가도 떠보고
근데 그 문틈 사이에 있는 물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갸우뚱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이었어요. 문이 약간 끼익 하고 열리더니 공중에 떠있는 풍선이 막 둥실둥실 거리듯이 갑자기 제 얼굴 앞으로 다가오는데, 허옇게 얼굴만 떠가지고 입은 벌리고 있는데 눈이 뻥 뚫려 있는 하나의 얼굴이 둥둥 떠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대로 눈 감고 이불을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와가지고 막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제 신랑이 뭔가 이상함을 깨닫고 저를 흔들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저기 문틈에 뭐가 있다고, 요 앞에 뭐가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랑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불 밖으로 나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온데 간데 없더라고, 그 귀신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가 신혼 탈출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저희가 출산을 하고 나서 아기를 기르면서부터는 바닥에서 자기 시작했거든요. 신랑은 침대에서 자고 저랑 아기는 바닥에서 이렇게 잤어요. 근데 바닥에서 자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편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그러던 하루는 신랑이 아기랑 거실에서 놀아주고 있었고, 저는 낮잠을 자기 위해서 방바닥 이불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아직 제가 잠에 든 상태는 아니었는데 귓가에서 아까 전에 그 쇼파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제 귀 옆에서. 막 이러면 웃으면서 쫑알쫑알쫑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막 육아 스트레스도 쌓여있지, 그 귀신 때문에 계속 막 겁을 먹었던 세월들이 생각나가지고 화가 나서 제발 좀 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딱 그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거실에서 신랑이 묻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뭐야?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제가 대답을 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제가 그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제 귀에서 아니 뭐가냐. 마치 절 놀리듯이 그렇게 웃더라고요. 진짜 너무 시겁을 해서 그때 기절을 했어요. 진짜 정신을 잃었어요. 남편은 제가 육아를 하느라고 너무 이제 기가 빨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누차 이 집 거실에서 뭐가 계속 나온다고, 난 너무 무서워서 이 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우리 애한테도 영향이 갈 것 같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집에서 몇 개월 더 살다가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면서 구했던 첫 신혼집에 관련된 얘기예요.